여러분들 이태리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멋들어진 구렛나루, 프로헤친 셔츠와 패션 센스를 자랑하는 바람둥이 미남들. 그 바람에 이태리에 가면 거지 노숙자도 미남들이라 신혼여행 갈 땐 조심해야 된다. 신부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많이 돌았죠. 물론 어느 정도 과장도 있지만요. 미남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엔 미인들도 참 많죠. 외국인을 보기가 참 신기했던 1980년대에도 이태리 남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태리에서 온 신부나 수도사들이었죠. 그래서 과거엔 미군을 제외하면 가장 보기 쉬운 외국인이 이태리 남자였어요. 오늘은 32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매일매일 밥을 짓고 있는 이태리 남자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밥 퍼주는 산타, 그리고 신을 협박한 천주교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째 한국에서 음식 냄새에 찌들어 있는 이태리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 만들고 밥 짓는데 도사이기도 하죠. 가끔 잊어버린다는 그의 본명은 빈첸조 보르도.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친구. 밥 해주는 산타 김아중 신부랍니다. 1957년 이탈리아 피안사노에서 태어난 빈첸조는 어릴 때부터 심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읽고 쓰는 것은 물론 신부가 되기 위해 필수인 라틴어를 공부하는데도 큰 장애였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인정하고 언어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극복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학생 시절인 1985년에는 아프리카의 빈국 세네갈로 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1년간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은 그는 1987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천주교 신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 대해 알게 된 빈첸조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곧 자신의 운명이 한국과 닿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1990년 한국으로 파견되면서 구렛나루를 멋지게 기른 이태리 미남 빈센조는 한국의 김아중으로 인생 2막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 생활 초반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직 외국인이 드물던 1990년대 초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척도 힘들었지만 심각한 난독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한국어는 너무 큰 장벽이었다고 해요. 신학생 시절 남들보다 수십 배의 노력으로 언어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고 프랑스어와 영어, 그리스어까지 4개 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지만 너무 생소한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 자체로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선택한 길은 언제나처럼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과 글로 전달하는 것에는 정말 약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즉시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는 수염을 기른 것을 거북해하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멋진 구렛나루를 싹 밀고 그날 이후 매일 면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태리 음식 대신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었고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에게 한국인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1993년 독거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개설하면서 밥하는 남자로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1994년부터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공부방을 열었고요. 그의 하루는 오전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공장과 시장을 돌면서 어눌한 한국말로 후원을 받으러 다니고 돌아오면 바로 저녁까지 밥을 지어 노인들 식사를 챙겼어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한밤중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죠. 그 빠듯한 시간을 쪼개 틈틈이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챙기곤 했고요. 1998년이 되자 한국에 너무 큰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는 IMF 사태가 찾아왔죠. 김아중 신부는 졸지의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 내몰린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아주고 나눠주며 의지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최초의 무료 실내 급식소 안나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매일 550명의 노숙자에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밥을 해주기 위해서 그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삶을 계속 이어나갔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절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나의 집 운영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금전 지원을 받아가며 간신히 밥을 해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버티다 마침내 후원금 계좌는 바닥이 났고 쌀도 전부 다 떨어진 상황. 그는 천주교 신부로서 도저히 상상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 십자가 상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반말로 욕을 하며 신을 협박한 것이죠. 김아중 신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문 닫을 거야. 당신이 신이라면서 당신이 문제야. 알아?
당신이 문제라고.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타고 다니던 트럭 뒷칸에 누가 가져온지도 모르는 쌀포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하중 신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은 많이 바쁘셔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신을 협박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요. 아니면 말 잘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고비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기적처럼 후원금이 들어왔고 봉사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줬죠. 마침내 안나의 집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간신히 운영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이런 그의 숭고한 선행과 헌신을 기린 한국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고요. 2015년에는 그의 공로를 기려 특별 귀화를 인정하고 국적 증서를 수여했죠. 사실 그는 그동안 몇 번이나 귀화 신청을 했었지만 미혼인 사제의 신분 때문에 기혼자보다 귀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해요. 게다가 극심한 난독증으로 읽고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심사에서 계속 탈락했었죠. 특별 공로자로 선정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한국인 김하중이 된 거예요. 그 뒤로도 안나의 집에서는 변함없이 오후 2시 반부터 750명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급작스레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후원금도 줄고 자원봉사자도 줄어든 데다 감염을 우려해 급식소를 닫아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급식소를 중단하는 대신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밥으로 삶을 연명하는 800여 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며 도시락을 전달해 오고 있답니다. 전보다 몇 배 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저 더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이라 애가 탈 뿐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불우한 청소년들의 친구이자 밥 해주는 이태리 남자, 김하중 신부. 그가 해주는 밥을 먹고 도움을 받은 사람만 지금까지 무려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모습을 찾으려면 대표 사무실도 성당도 아닌 안나의 집 급식실 주방으로 가야 하죠. 그에게 있어 주방은 진정 거룩한 장소이니까요. 하지만 항상 음식 냄새가 밴 허름한 옷에 앞치마를 두른 그도 사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복장을 차려입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가 밥을 해 먹이던 무연고 노숙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죠. 비록 가장 초라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가장 엄숙하고 존귀하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에요. 난독증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김하중 신부가 가장 그 아픔을 서럽게 느끼는 순간이라고 해요. 이제는 환갑의 나이가 훌쩍 지난 지금도 그는 변함없이 매일 7시간씩 셰프 뺨치는 칼질 솜씨로 음식 재료를 다듬고 800여 명 분의 밥을 짓고 있답니다. 이런 김하중 신부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60이 훌쩍 넘어 조만간 안나의 집 대표를 그만하게 되더라도 언제까지고 급식실에 계속 남아 봉사하고 싶어요. 몸이 허락해줄 때까지 계속 밥을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밥해주는 이태리 남자, 아니 한국 남자 김하중 신부. 이분이 출간한 책들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반대로 마음으로 아는 법을 얻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 말 대신 행동으로 수십 년간 남을 위해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 저분의 위대한 삶을 이 짧은 영상 속에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제 표현력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돼서 감사할 뿐이고요. 부디 김하중 신부의 마지막 소원대로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셔서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평생 밥해주는 남자로 남을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으로 발생하는 유튜브 수익, 슈퍼땡스 수익은 모두 안나의 집에 기부하겠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이고요. 슈퍼땡스로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